베네수엘라 어디에서든 만나게 되는 시몬 볼리바르. 그가 스페인으로부터 베네수엘라를 독립시킨 후 처음 국제적 승인을 해준 나라 중에 미국이 있습니다. 당시 멀로 대통령은 아메리카 대륙의 독립성을 추구했습니다. 양국은 정식으로 국교를 맺고 유럽 제국주의 그리고 공산주의에 공동으로 대항하는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 On December 14th, 20세기 초에 분출회에 나온 마라카이보의 석유는 양국이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파트너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1위의 매장량의 유전을 미국 기업들이 주도해서 개발했고 미국은 거기서 나온 석유의 최대 수입국이 됐습니다. Para que la República Nueva tenga una carta magna adecuada a los nuevos tiempos. 취임 이후 연임 제한을 삭제하는 개헌으로 권력을 강화한 차베스는 파격적인 언행으로 민족주의, 사회주의 노선을 걸었습니다. 집권 4년차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차베스를 유폐시켰습니다. 짧았던 차베스의 시대가 마감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차베스 지지자들은 봉기했고 분노한 그들 앞에 군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틀 만에 복귀한 차베스. 그의 마음속에는 지난 감격과 함께 미국이 쿠데타 세력의 배후에 있었다는 강력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El señor presidente de los Estados Unidos, a quien yo llamo el diablo, un psiquiatra no estaría de más para analizar el discurso de ayer del presidente de los Estados Unidos. 버스 운전자 출신으로 노동운동에 투신했던 니콜라스 마두로. 암으로 사망한 차베스가 미리 후계자로 지명했던 그는 차베스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무리한 국유화로 수도와 전기 등 공공서비스에 파탄이 났고 마구 돈을 찍어낸 결과 볼리바르와는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수많은 베네수엘라인들은 희망을 찾아 조국을 등지고 해외를 떠돌았습니다. This corrupt regime destroyed a thriving nation by imposing a failed ideology that has produced poverty and despair. En Venezuela sí hay gobierno digno y aquí estamos de pie. Saca tus manos de aquí, Donald Trump. Saca tus manos cochinas de aquí. 마두로는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자 반미 진영의 국가와 손잡았습니다. Мы видим, что Венесуэла переживает непростые времена. Agradezco todo el apoyo que nos han dado a nivel político y diplomático en los momentos. 아쿠아일로 양국 관계는 마두로 정권을 부정하고 임시 대통령을 자처한 국회의장을 미국이 공식 승인하면서 드디어 파국을 맞았습니다. He decidido romper relaciones diplomáticas y políticas con el gobierno imperialista de los Estados Unidos. 또 한 번의 부정선거로 기록된 2024년 대선. 야권은 부정선거를 입증하는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유권자들이 수집한 직계표는 전체 투표수의 80%를 넘는 규모였고 이것들을 모두 모아서 계산해본 결과 야당 후보가 마두로보다 2배 이상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ue vienen a ajustar o a cambiar actas, las actas originales oficiales. Queremos sacar el 70%. Would you like to see regime change in Venezuela? Well, we're not talking about that, but we are talking about the fact that you had an election which was a very strange election. 트럼프가 공을 들였던 노벨 평화상 수상자 발표 현장. The Nobel Peace Prize for 2025 to Maria Corina Machado. 트럼프를 제치고 노벨 평화상 주인공이 된 마차도는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로서 마두로 정권에 맞선 저항의 상징이지만 마두로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또 다른 도전입니다. I think it would be very tough for her to be the leader. She doesn't have the support within or the respect within the country. 카리브해를 사이에 두고 동맹 관계를 유지했던 미국과 베네수엘라. 악화된 양국 관계의 회복에 트럼프와 마차도의 관계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동맹이었으나 이젠 앙숙이 되어버린 두 나라네요. 맞아요. 이 최근 마두로 체포 후에 이 네티즌들 사이에 유행하는 밈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네, 바로 저 동영상인데요. 이 마두로랑 트럼프가 춤을 추는 AI 영상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커플 댄스까지 추고 있죠.
둘 다 너무 잘 추네요. 예, 실제로도 마두로는 공식 석상에서 춤을 자주 췄는데요. 네. 그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동작을 따라했다라는 의혹도 있어요. 트럼프도 사실 이걸 지적한 적이 있어요. 춤이 비슷해요. He gets up there and he tries to imitate my dance a little bit. 따라한 게 좀 기분이 나빴던 것 상당히 같습니다. 기분 나빠 보이죠. 이제 그래서 이 외신에서는 마두로가 이런 춤을 췄기 때문에 체포의 트리거가 됐다. 그러니까 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두로가 춤을 추면서 트럼프를 조롱했고 이게 트럼프의 위협을 그냥 허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트럼프가 네. 화가 나가지고 바로 체포 명령을 내렸다. 이제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설마 괘씸죄? 그런데 뭐 춤으로 조롱하는 듯한 그 모습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했을 수는 있겠습니다. 네, 뭐 트럼프라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네네. 일단 그 마두로를 체포한 표면적인 이유는 마약인 거고요. 네. 불법 이민자의 상당수가 베네수엘라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베네수엘라를 이제 급습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진짜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And a lot of the Venezuelan drugs come in through the sea. They load the boats up with drugs, so we hit all the boats. But we knocked out 96% of the drugs coming in by water. Venezuelan drugs. Drugs. He doesn't want to around with the United States. You remember they took all of our energy rights. They took all of our oil. The oil is just flowing at a very low level. As everyone knows, the oil business in Venezuela has been a bust, a total bust. Our oil. The oil. 석유 결국 석유였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마두로를 체포하고 첫 기자회견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라는 단어만 20번을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네. 네, 지금 국제 유가를 통제하는 것은 오펙 플러스입니다. 그렇죠. 네, 그동안 트럼프는 오펙에 유가를 낮춰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원유 매장량 세계 1위고요. 이것을 미국이 통제할 수만 있다면 그 에너지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만 이게 변수가 꽤 많습니다. 네. 블룸버그에서는요, 이 석유 사업을 두고서 1,000억 달러짜리 도박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무슨 뜻인가요? 이게 이제 현재 베네수엘라 국민들 같은 경우는 기름을 못 넣어서 차량 운행도 못 하고 주유소에서 몇 날 며칠 줄을 서는 게 일상이거든요. 석유 매장량 세계 1위인데.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묻혀 있는 원유만 3,030억 배럴로 알려져 있지만은 네. 정작 그걸 뽑아서 정제하는 인프라는 망가져 있거나 낙후돼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 이제 정상화하려면 네. 약 10년간 약 1,0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요. 큰 금액이죠. 그렇죠. 비용이 너무 부담되는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선뜻 나서기 어려울 정도인 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베네수엘라 정치 상황도 당분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의도대로 베네수엘라 정부가 협조해 나갈지 이것도 불분명합니다. 네. 이런 불확실성을 안고서 투자하기에는 기업들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오 팀장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트럼프가 노리는 이 석유 패권의 이면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에 그 무기를 대량 판매하면서 이 영향력을 행사를 해왔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베네수엘라에 빌려준 돈이 약 600억 달러인데요. 이것을 석유로 이렇게 싸게 받아온 것이죠. 네. 네, 그래서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갖게 된다면은 이 관계를 끊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그 마두로에 대한 다음 심리는 3월 17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기소 혐의들이 이제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사실상 종신형에 처해지는데요. 그렇군요. 현재 베네수엘라는 헌법에 따라서 부통령이었던 델시 로드리게스가 권한 대행을 지금 맡았습니다. 네. 그래서 로드리게스는 마두로의 이제 신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마두로와 뭐 같은 사람 아니냐 뭐 이러한 인식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앞서 그 베네수엘라 통신원께서 민주주의를 희망한다는 얘기
얘기를 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에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그래요. 네, 그래서 로드리게스를 지지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제 그 증거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왜냐하면 로드리게스는 그 석유를 비롯한 경제 총괄 역할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성과를 냈었고요. 네. 그래서 트럼프로서는 석유를 가져오려고 하면은 야권 인사인 뭐 마차도 같은 사람보다는 현재 로드리게스와 일을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네. 최근에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의 관리 감독을 1년 이상 할 거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그 사이에 석유 이권 계약을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너무 철저한 사업 마인드 아닌가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 미국이 정말 조금 너무 막 나가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지난 4일이었어요. 백악관 SNS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는데요. FAFO, FAFO. 그러니까 이제 미국 속어로 까불면 다친다 이런 뜻이에요. 네. 예, 실제로 트럼프는 마두로를 축출한 후에 쿠바, 콜롬비아, 심지어는 그린란드에게도 경고를 갖다 했어요. 이제는 무력으로 아메리카 퍼스트를 갖다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나서는 지난 7일 이 유엔 산하 총 66개의 국제기구에서 탈퇴한다라는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법이나 국제기구에 얽매이지 않고 미국 일방주의를 더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익힙니다. 네, 참 당혹스러운 행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쯤에서 미국을 연결해 상황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 관련해 미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됐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에 제동을 걸었다라고 봐야 할까요? 네, 지난 8일 상원을 통과한 전쟁 제한법 관련 합동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의회 차원의 강력한 견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두로 체포 작전을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한 전쟁이나 점령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공화당 내 5명의 이탈표가 나와 가능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군 최고사령관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위헌적 행위라면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하원 모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해 최종 통과는 힘들 전망입니다. 따라서 의회 차원의 경고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그렇군요. 뿐만 아니라 최근 이민 단속국 요원에 의한 총격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 미니애폴리스에서 검문에 불응한 37살 여성이 단속국 요원의 총격으로 사망한 데 이어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도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부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벤스 부통령까지 나서 이민 단속을 방해하는 건 미국에 대한 적대 행위라면서 강경 단속을 옹호하고 있지만 공권력 집행이 아닌 국가 폭력이라는 비난이 거세지면서 시위는 워싱턴 DC는 물론 필라델피아와 보스턴, 벌티모어 등 다른 지역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